자,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이제 재판에 출석을 했잖아요. 모습이 그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강성필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그 뭐 좀 약간 살이 빠진 모습을 네. 그 이유를 설명하셨죠? 아 그럼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뇨에는 독방이 약이다. 그러니까 사실 특히나 윤석열은 그럴 겁니다. 맨날 술 먹고 잠자고 바로 눕고 그래서 그 역류성 식도염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감방 안에 있으니까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니 규칙적인 어떤 식습관을 갖게 되고 또 제가 듣기로 이 교정시설 안에는 제일 안 좋은 음식이 뭡니까? 제육볶음 정도래요. 그러니까 튀긴 음식이 없대요 거의. 당뇨식 맞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뇨 건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건강하게 빠졌잖아요. 지금 나라가 국가가 감방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고 병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우리 두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병보석은 목숨이 위태로워야 됩니다. 생명의 위협. 근데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안에서 많이 반성하시고 이 건강식 드시면서 계셔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윤석열 연한 차례나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온 이유가 보석 신문 때문에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무승 아니, 변호사? 맞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참 궁금했던 점이 일부러 보석 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공판기일이 있을 때 그 앞뒤로 잡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11번이나 출석 안 했던 사람이 출석을 한다면 이건 눈에 너무 빤히 보이는 보석 때에 좀 본인이 그 좋아하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보석이란 제도가 본질적으로 그 일정한 보석금을 납입해서 담보로 잡아두고 내가 출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구속까지 해놓은 사람이 출석을 안 하면서 자기를 풀어주면 나오겠다. 이상 말이 안 피고인의 되죠.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뭐 운동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볼 때도 이제 영상상으로 보더라도 네. 구치소에 있을 때가 더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뭐 1시간씩 매일매일 1시간 운동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1시간씩 운동 시간도 있고 본인 말로는 그 접견을 위해서 오가는 시간도 운동이라고 하면 1시간보다 더 많이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혈색도 좋아 보이고 이런 부분에는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출신 자체가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수감시킨 수많은 맞아요. 피의자, 피고인 그 그 중에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쳐야 될 시점에 독방이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 그 접견도 서울구치소를 갈 때마다 계세요. 예, 그래서 저게 엄청난 비용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죠. 보통 변호사 이제 비용. 예, 네. 변호사 비용이 하루 풀타임 접견을 돌리려고 하면 그것도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신이 여전히 받고 있는 것도 특혜다.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좀 깨닫고 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니 근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죠. 보석은 예, 그 예. 지침으로 10일 이내에 뭐 하겠다고 10일 하는데 이내. 제가 지금까지 형사 재판을 하면서 10일 이내에 결론이 나온 건 한 번도 보지 아, 못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좀 더, 예. 그 선고를 하면서 예. 보석 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징역 놓고 보석은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되는 식으로? 편입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홍 의원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요거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석 신문에 나가서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이제 보도된 내용들, 윤석열 했던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오늘 그 보석 재판 요지가 불구속 때는 재판과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 임했다 참.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네. 보석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거 아까 정우승 변호사 얘기했던 말이고요. 그다음에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주면 아침 저녁 운동하고 당뇨식 하겠다. 근데 아까 강성필 변호사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강성필 대변인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뭘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도주 운해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건강 응급하지 않지만 수용 생활 만만치 않다. 본인은 지금 독방에 있습니다. 홍거실로 보내세요. 변호인 접견도 운동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 의원님 이거 보시면서 쭉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요. 네. 그게 저기 중계되는 그 재판하고 이어진 바로 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사람이 돌변해서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예요. 방청석에 아직 뭐 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 또 당황스러운 발언 중에 하나가 불구속 상태일 때는 자기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재판을 좀 나갔는데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인이면 막 중간에 입 막고 뜯어 말렸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형량 높아지고 유죄 나올 만한 그 굉장한 발언인데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니까 계속
뭐 보석은 뭐 이런저런 신변 개인적인 거라 촬영 허가를 뭐 안 한다 하는데 중계를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석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평가를 해보자면 불구속 때는 재판과 특검의 소환에 성실히 임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그리고 보석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네. 보석 안 해줘도 당연히 재판에 봐야 성실히 임해야 되는 되는 거고요. 거고. 네. 집도 가깝고 보석해주면 아침 저녁 운동화 당뇨식 하겠다. 당뇨식 구치소에서 잘해주고 있고 네. 보석돼 있는 상태에서 호송자까지 떼어주기 때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도주 우려가 의무 있다. 빈라덴이랑 유영철을 그러면 구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네. 건강에 응급하진 않지만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수용생활 만만치 않아. 원래 수용생활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운동위원회인데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실 능력 있는 검사로 알려졌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의 실체가 이거다. 그 사람들이 실제 능력이 있거나 별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네. 갖고 있던 권한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보이고 네. 지금 그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보시면 되게 전관 출신 고위직의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네, 그렇죠. 그분들이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과거 가졌던 권한이 컸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시면 그 재판부에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네. 저 수많은 변호인단이 네. 서로만 쳐다봐요. 얘기를 안 하고. 예. 저거는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자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기비권 행사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변호인이 더 할 말이 웃긴 거는 없어서. 그 왜 와중 있어요, 거기에? 그 와중에 제일 에이스가 네, 누굽니까? 피고인이었어요. 아, 피고인이 자기가 말을 제일 많이 예. 말을 제일 많이 했고 거기서 그러니까 궤변이라도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 변호인단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플레이커만 말문이 하고 막혀 오셨던데 있더라고요. 아, 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자 그러면 윤석열 보석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 보석이라는 게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재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석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앞날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오. 그 유추한 결과를 토대로 재판의 전략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 재판 이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1번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기각. 두 번째는 가지고 있다가 뭐 묵혀둔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고할 때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판부가 바로 기각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바로 기각을 시켰다는 거는 에라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보석 신청할 때냐 이런 감정인 거예요 재판부가.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바로 기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나쁜 놈들은 바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바로 기각을 하든지 만약에 바로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아마도 영리하게 마치 보석을 인용을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충실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대부분의 그런 목적으로 네네. 보석을 언제 결정 내줄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네네.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렇지. 긍정적으로.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넘어오신 것 같은데 하지만 판사의 눈빛을 내가 봤어. 저도 접견하면 그래요. 보셨죠? 그렇지. 판사님이 끄덕하는 거 보셨죠? 그렇지, 그렇지. 그 하지만- 따뜻한 눈빛 봤지. 예. 이제 객관적인 변호사 입장에서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 야, 우리 판사님이 네. 지금 저희 고등학교 아는 오빠입니다. 예. 네, 1년 예. 선배인데. 아, 동네 오빠예요? 예. 아, 예. 엄청 어제 막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네, 막 네. 날카로운 송곳 질문하니까 변호인들이 뭐 입국다하고 막 대응을 못 하시고 네. 그리고 촬영 허가도 이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하게는 되어 있지만 네. 뭐 이분이에요? 예, 이분이? 백대현 아, 예, 예, 부장판사님. 공정하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근데 직위원 부장판사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촬영 공개를. 네. 근데 이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할만하다. 왜냐하면 이게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게 일반인들의 그 촬영 허가, 중계 허가랑은 다릅니다. 취지가 이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내란을 제대로 온 국민이 잘 해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재판을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이제 공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말투가 비슷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래요? 때랑 예, 옛날에? 그 송곳 말투가 비슷하시고 예. 압도적으로 뭐 전교 1등이셔서 뭐 아주 유능하신. 저는 어제 그 재판장께서 윤석열의 궤변을 들으면서 네. 속으로 기가 찼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
1.8평에서 생존이 어렵다. 야. 우리 어떤 시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감옥 안에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재소자의 살결만 닿아도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독방이 혜택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성인 남자 5명이 어느 정도 공간에서 생활을 하냐면 우리 주차장 가면은 주차 한 칸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시설에서. 예, 그래서 윤석열처럼 뚱뚱한 사람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칼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혼자 저렇게 독방에서 지내면서 저걸 가지고 힘들다? 서바이벌? 저는 재판장에 이제 그 뭐랄까 분노만 더 저는 치밀어 오르게 했다 생각해요. 원칙이 그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과밀돼 있어서 거기서 보통 10명 가까이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180이 넘어가면 바로 다리 굽히고 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름보다 겨울이 조금 더 힘든 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반각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제가 있죠.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뭐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게 가면 항상 있다. 거의 NPC처럼 고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잠만 거기서 자는 주제에 그게 뭐가 힘들다고 하는지 제 수많은 저희 의뢰인분들을 생각을 하면 네. 좀 맞아요.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권 네. 의식도 되게 초법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이 저렇다는 거죠, 그냥 공개적으로. 맞아요. 예. 그런 창피한 줄 모르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